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14일 오전 경제뉴스. 1. 미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철회 예정.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번 주 중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밤기 환율 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돼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하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완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국제 규범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 자동차 보험료 29일부터 3.5% 오른다. 자동차 보험료가 3.3에서 3.5% 인상됩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다른 손보사가 인상에 합류합니다. 대형사 인상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소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는 지난해 보험료를 2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려야 하는 근거로 손해율을 들고 있습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료입니다. 3. 투자자 환매 자금 달라, 라임자산운용, 우리은행의 소송.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자가 라임과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정한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삼성전자 준법 실천 서약식 개최. 삼성전자가 13일 오전 준법 실천 서약식을 통해 준법 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 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힘으로써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5.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30억 원 전달. SK이노베이션은 13일 SK울산 CLX 하모니홀에서 2020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갖고 총 29억 6천만 원을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구성원 총 6,819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은 3년간 총 74억 7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약 15,200명의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6. 2019년 한국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1년째 되는 17일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집계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일본 경쟁업체를 제치고 최초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7. 삼성전자 6만 원, SK하이닉스 10만 원 사상 첫 돌파. 코스피가 13일 1%대 급등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란의 경제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군사 충돌 우려가 줄어들었고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며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했다고 진단했습니다. 8.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3억 7천만 원 올라.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로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난해 말 기준 서울세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률이 평균 4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분양가 대비 매매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지역도 확인되는 등 서울 중심 신축 아파트 상승이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9. 반도건설 경영 참여에 한진그룹 주 상승.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반도건설이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영향입니다. 증시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한진칼 우선주와 대한항공 우선주는
주가 상승 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이로써 밤도건설은 한증커의 4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남동생인 조원태 회장의 경영방침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오는 3월 한증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 현대중공업 선박용 발전 엔진에 AI 기술 적용. 이 시스템은 지능형 선박 기자재 관리 솔루션을 통해 축적된 선박 발전 엔진의 빅데이터와 실시간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해 최적의 연비를 내는 방안을 찾아 운항 중인 선박의 명령을 내리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지능형 선박 기자재 관리 솔루션을 개발, 지금까지 45척분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10척분 인도를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10일 숨은 보험금 2.8조 주인에게 돌아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1년간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2조 8,267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오는 14일부터 다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보험사들이 최신 연락처가 있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문자 등 전자 방식으로 보험금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2. 포스코건설 주택 브랜드 더샵 11년 만에 새 단장. 포스코건설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더샵을 새롭게 새 단장했습니다. 더샵을 출시한 이후 두 번째이자 11년 만에 리뉴얼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더샵은 올해 포스코건설의 신규 분양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은 지난 18년 동안 고객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해온 브랜드라며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100년 브랜드로 영속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품질의 더샵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더샵 브랜드 출시 이후 전국 150여 개 단지에서 12만 5천여 세대를 공급합니다. 13. 기아차 노조 오늘부터 5일 동안 부분 파업. 기아자동차 노조가 2019년 임금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닷새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주간조와 야간조의 업무 시간을 4시간씩 줄이고 16일부터 이틀 동안은 6시간 줄이는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6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추가 본교섭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4. 박영선 중기부 장관 다보스 포럼 참석. 한국 장관 최초로 세계경제포럼 이사로 위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으로 21일에서 23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합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의 이사로 위촉돼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연차총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박 장관은 선진 제조 및 생산 이사회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오전 경제 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